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왕궁저수지가 물풀들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정도는 덜하지만 다른 저수지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쓰레기까지 겹치면서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드넓은 저수지가 울긋불긋한 물풀로 가득 뒤덮였습니다. 저수지인지 풀밭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아직 물풀이 번식하지 못한 자리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떠다닙니다. 6월부터 서서히 번지더라고요. 죽은 저수지 같기도 하고 좀 쓰레기 청소도 안 보고 싹 걷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도는 덜하지만 익산에 있는 원수, 여산, 금마 저수지 등도 비슷합니다. 한 해살이 수초인 마름을 중심으로 여러 물풀이 뒤섞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물 높이가 낮아지자 빠르게 번진 겁니다. 문제는 방치할 경우 잎과 줄기가 삭아내리는 등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환경이 더욱 오염이 되고 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흐르다 보면은 그 지역 주변 농로에도 많이 오염이. 환경단체 제보를 받고도 물풀 종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던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제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초 제거 장비를 이용해서 시행방침을 획득한 후에 수초 제거 작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분기별로 진행하는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며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년 창업인데요. 도시재생의 동력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역 부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는 2023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핵심은 전주역 바로 옆에 조성되는 혁신 거점 공간과 첫 마준길 창업 공간입니다. 혁신 거점 공간에는 복합 환승장과 사회적 기업 판매장, 청년 셰프 푸드몰 등이 들어섭니다. 우선 청년 셰프 푸드몰의 경우 남부시장을 제외하면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업 판매장의 경우에도 지금으로선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전주동물원의 사회적 기업 판매장처럼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좀 낫고 평일에는 안 돼요. 내해 안 오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조금 올라가서. 청년들의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관문에 들어설 만큼 일정한 제품력을 갖는 창업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요. 일단 공간을 채우는 데 급급하면 안 되고 시간을 좀 갖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가야 이 공간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계획하는 창업 이음센터나 청년 문화 놀이터, 사회주택 등으로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첫 마준길 일대를 바꿔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의료, 주거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급여를 제공하는데 의료급여만 수급권자 지정 이후에 지급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6살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고령에 아픈 곳이 많아 하루에도 여러 종류의 약을 먹습니다. 위장병 약이야. 목에 기관지 놈에다가 그런 거 했어요. 약을 막 한 주먹 먹어. 김 할머니 같은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와 주거, 의료비 등이 지원되는데 지급 시기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 신청일부터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준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최소 한두 달가량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진단비하고 등록비, 그다음에 보장구를 받아야 되는데요. 보장구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돼서 부담이 더 크겠죠.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셈이지만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기준이 정해진다고 해서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료급여는 책정을 하니까요. 상위법을 거스르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운호입니다. 임실군이 2018 임실앤 치즈축제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오는 6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치즈축제 기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전주시청, 한옥마을을 거쳐 임실 행사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남원시가 겨울철에 대비해 시내버스 승강장 5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온열 의자는 야외 온도에 따라 최고 40도까지 올라 승객들이 온몸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나마 추위를 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신호등은 미세먼지 농도를 4단계의 색깔로 표시해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순창군이 순창읍에 40억 원을 투입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행복주택 30세대는 연말에 첫 삽을 뜬 뒤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가 추석을 앞두고 벌인 축산물 가공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업소 2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위생교육 미실시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4건, 위생관리 기준 미달 3건, 위생복장 불량 3건 등이었습니다. 전라도는 위반 업소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시설 개선 명령, 위생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범죄율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김영우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17개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정원 대비 범죄 비율은 강원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1.95%로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비율은 2.8%로 전국 지방교육청 중에 2번째로 낮았지만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범죄율 2%보다는 0.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케이크 때문에 식중독 증상을 보인 도내 16개 학교와 보상 방식을 협의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케이크를 급식으로 사용한 단위 학교별로 보상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도내 16개 학교에 치료비에 관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 보상 방식은 학부모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은 치료비와 위로금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내년 6월에 결정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내년 6월 말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후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 1월 문화재청은 무성서원과 도산서원 등 전국의 9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주시 서학동 예술촌 일대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됩니다. 전주시는 한국관광공사의 2018년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연말까지 서학동 예술촌 일원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와이파이를 구축할 노선을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해 12월 중순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전주시 만성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주택 등 140여 곳에 정전 사고가 발생해 이 중 119곳은 2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23곳은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지중 개폐기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 긴급 복구 지원반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마쳤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0도, 익산 21도 등 17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 개천절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